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재에서는 이제 77 페이지 하단에 이제 30번 입력을 이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30번 입력을 대응하는 그 맥락 자체가 여기서 그 좀 별로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서 우리 인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인제 과소적 합인 상태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인제 해결책에서는 이제 특성이 많은 이제 고차원 데이터셋을 이제 로 하면 이 문제가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요런 맥락인데, 근데 이게 인제 요 부분이 좀 그 교재가 그렇게 제시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보스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해 봤는데, 그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과소적 합이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처리를 했더니 그 보스턴 데이터에 대한 그 성능이 이제 올라갔다. 이런 식의 이제 맥락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여기서는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서 그냥 이제 뭐 "이렇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냥 갑자기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꿔 버리니까 여기가 좀 혼란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복잡한 개념들 자체를 그냥 이제 서술로써 어 소개하는 건,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스턴 데이터에 대한 과소적합 상황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과소적합의 근본 이유는 이제 모형이 부족한 표현력일 수 있다. 그 유일한 어떤 점은 아니지만요. 보통 이제 과소적합의 원인은 대체로 이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 방향성도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선 방향성이죠. 해결은 이제 완전한 개선을 해야 되니까 개선인데, 한 가지 인제 방향성으로는 다음과 같이 인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재곱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이제 특성 차원을 이제 만드는 요런 이제 방법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이런 방법론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특성 공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제 요 보스턴을 이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요 셀을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인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제 그 수행하고자 하는 점을 목표를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받아쓰기가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차원 확장을 특성 공학을 통해서 수행하여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쪼끔 못했다. 그죠? 선형. 네 발음이 잘못된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표현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뭐 요새는 요런 이제 받아쓰기가 꽤 잘 되는 편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요 보스턴 데이터가 이제 있는데, 아까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하려면 x2를 요렇게 인제 만드는 거예요. x2를 보스턴 데이터를 이제 그 아까 이제 스타일로 이제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보스턴 데이터가 인제 있는데, 기존에 인제 보스턴 데이터에 제곱을 해 가지고 하나 더 인제 그 달아 주는 거죠. 그러면 인제 아까 이제 비슷하게 원래의 보스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인제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어떻게 이제 불었는가, 요런 식으로 이제 보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스턴 데이터가 아니고 요 x2라고 하는 것으로써 이제 모델을 이제 평가해 보고자 하는 거고, 이때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동일하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의 난이도, 뭐 이거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같은 알고리즘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데이터를 다르게 인제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샘플의
그 순서 자체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로 인제 고정을 해 줘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면 이 보스턴 데이터가 원래 13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26 개의 특성으로 늘어났습니다. 요 H 스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이 첫 그냥 원래 보스턴 데이터를 인제 X 대문자로 이제 하나 인제 할게요, 귀찮으니까. 네. 요게 인제 그 13 개의 특성을 이렇게 인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제 과소적합을 개선을 하고 싶고 그것을 선형 모형을 가지고서 개선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기법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의 원리를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마다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지금의 이 방식은 선형 모형의 원리를 통찰을 해야만 우리가 인제 살펴볼 수 있는 인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수행한 것은 요 각각에 대한 인제 제곱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x1의 제곱, x13의 제곱 요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보스턴 데이터에 대해서 제곱을 수행하게 되면 원소별 산술 연산이 수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곱이 인제 수행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인제 합쳐야 되는 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numpy에서 hstack인데요. 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쌓기 요런 건데 요 스택이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horizontal 스택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vertical 스택이 있습니다. 이 요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 이나 아니면은 인제 그 연산의 방향을 지정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인제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데 지금 이 horizontal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쌓는다."라고 하니까 여러 개의 ND 어레이를 요런 방식으로 쌓아 나가는 요런 거고요. 만약에 인제 버티컬 스택을 우리가 인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요게 인제 그 수직 방향으로 요렇게 인제 쌓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S계가 동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S계가 이제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인제 요 어떤 임의의 표본에 대해서 곱하기가 이제 수행이 제곱이 이제 수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쪽 방향으로 인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H 스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결국은 이런 작업 자체가 이익이 있었는가가 관건인데 이익이 있었나요? 굉장한 이익이 있었죠. 그죠? 거의 한 10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기존의 그 모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요때 그 입력 데이터는 이제 13 차원이니까 실제로 인제 형성되는 것도 인제 13 차원짜리 이제 초평면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W1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인제 이 W1 같은 경우에도 13 차원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형이 지금 이제 과소적합을 이제 발생을 이제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과소적합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그 두 번째 모형을 인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동일한 용어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 여기서 좀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지금 여전히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어떻게 경험시켜 주는가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Y1에서 Y2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모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인제 이 새로운 모형은 이제 X 다시를 이제 받는 거죠. 그 X 다시는 26 차원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W2 두 번째 모형을 이제 가중치 벡터라고 할게요. 이거는 당연하게도 인제 26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 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모형의 표현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너무 고차원에서는 그냥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1 차원의 직선이 2 차원의 포물선이 되는 그런 시각적인 사례로서 인제 그 직관을 이제 가져 보려고 했고요. 그런 것들이 13 차원이나 26 차원으로 이제 확장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형의 표현력이 요 표현력 이제 캐패시티니까 이 표현력을 이제 증가시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도 더 증가된 표현력을 가진 모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인제 살펴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과소적합의 개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 납득되시고 확인되셨다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제 평가의 시점에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개선이 됐냐? 매우 그러하죠. 그러면 이제 더 개선할 수 있느냐? 그럴 여지가 있죠. 왜냐면 그 10 점이 올랐어요. 70점 맞던 애가 80 점대로 올라왔어. '오 공부 좀 했는데 요새 노력 좀 하나 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더 개선을 노력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요 기법이 효용이 있었으니까 이 효용이 있는 기법을 효용이 다할 때까지 밀어붙여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곱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세제곱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더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그거는 실험이 되게 간단해요. 요 셀을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x3 으로 이제 바꿔 볼게요. x3. 그러면 요 보스턴 데이터의 세제곱. 그죠? 물론 인제 x2가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x2와 이제 세제곱을 이제 합치는 이런 방식으로도 되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셀이 되도록 여기서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x3 이라고 하는 것은 3 배로 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모델 평가에서 인제 x3 으로 이제 바꾸고 뭐 실험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는 것처럼 요 13 차원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39 차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이 있었냐라고 하면 이익이 있었어요. 개선이 됐느냐? 개선이 됐어요. 2 차소에 대해서 여전히 개선을 인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만큼 극적인 개선은 아니네요. 그죠? 예전에는 기존에 비해서 인제 10 점을 이렇게 뛰어오르게 만들어 줬으니까 갑자기 되게 극적인 개선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안 되는 건 아니군. 근데 약간 미미하죠. 그죠?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요러한 방법이 더 이상 요걸 4 차수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인제 벌써 생기죠. 그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거의 과대적합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대적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표현력 증가의 방향성을 노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그러면 '사 차수를 해 볼까? 근데 이거는 좀 글쎄다.'라고 하는 생각이 벌써 들죠. '이거 뭐 해 봤자 뭐 그렇게까지 될까?' 뭐 라는 생각이 벌써 들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효용이 없다면 어떡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인 가능성을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식을 이제 적용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적 방향성이 뭐냐면 조합의 가짓수를 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는 이제 같이 그 요 슬라이드를 이제 보면서 좀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제가 그림 그리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좀 이제 오래 걸려서 요렇게 인제 준비된 걸로 이제 볼게요. 보시면 기존에 인제 x가 이러한데 우리가 아까 인제 개념을 논의할 때는 이게 특성이 인제 한 개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x 다시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제곱을 하는 자기 자신을 인제 제곱을 하는 요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보스턴 데이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1 차원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런 1 차원의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시각적인 용도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은 1 차원 데이터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다차원 데이터였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x1의 제곱을 수행하고 x2의 이제 제곱을 수행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두 개의 곱으로서 새로운 차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요 한 개 있을 때는 통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만 제곱하라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그냥 얘를 x3, x4, x5 번의 인제 특성으로서 만드는 이런 이제 방법론이고 이거는 인제 차원 확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명한 이유로요. 왜냐면 인제 기존에 x가 1 차원이었는데 어쨌든 인제 뭐 2 차원 이상 기존의 차원보다 이제 증가하니까 요거를 이제 차원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차원 확장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인제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차원 확장의 방법은 이제 새로운 특성을 수집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산술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만약에 인제 새로운 인제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새로운 특성을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죠. 이상적인 얘기. 근데 지금 당장 1970 년대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그걸 새롭게 수집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이 수집은 이상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인제 이 특성 공학을 활용을 해서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 특성 공학의 주요한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인제 방금 전에 인제 했던 방식으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 제곱하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 두 개 이상의 경우에는 서로의 곱까지도 고려를 해서 새로운 차원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곱하거나 세제곱하는 건 구현하기가 편리한데, 그 서로 쌍을 맞춰 가지고 곱하기를 이제 내는 거는 콤비네이션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번잡스럽습니다. 구현하는 게 번잡하고 이제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 그래서 API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소개해 드린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 교재의 이제 해당 부분을 잠시 인제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도 이제 외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해당 목차를 좀 이제 상의를 드릴게요. 제가 인제 이 진도 계획을 상의 드리면서 요 3 장과 4 장과 5 장의 내용은 결국은 지도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 맥락들은 그런 것들 구체적인 알고리즘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이제 쏙쏙 뽑아 와서 이제 적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현과 특성 공학이라고 하는 이제 장에서 현재로서는 요 4.5 절에 상호작용과 다항식이라고 하는 요런 부분을 이제 참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왕 목차를 펼쳐서 상의 드리는 김에 요 나머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통계적인 방법론이에요. 특성을 통계에서는 정합성 p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뭐 불필요한 특성 빼고, 이렇게 뭐 출력에 영향 안 주는 걸로 보이는 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그 약간 유럽의 독일인가? 뭐 그림 동화 이런 거 뭐 약간 잔인한 동화 있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진짜 애들한테 읽어 주지는 못하고 약간 톤 다운된 버전으로 읽어 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림 동화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기가 이렇게 키가 이제 커 가지고 침대에 이제 발을 벗어나. 그러면은 막 어 이제 괴물이 나타나서, 그다음은 너무 잔인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인제 주어졌는데, 이게 모형이 인제 통계적 모형이 인제 침대라고 하면 모형에 안 맞다고 데이터를 잘라내? 좀 억지스럽죠. 그죠? 근데 통계에서는 인제 모형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형의 진리에 데이터를 맞추는 요런 느낌의 어떤 작업들이 많아요. 근데 기계학습은 반대죠.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모형이 뽑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방법론들은 여기서 소개가 되긴 했는데, 교재에서도 인제 소개를 하면서도 굳이 뭐 하여튼 뭐 있기는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기계학습 쪽에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이제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라." 이 정도로 인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아주 남아 돌지 않는 이상은 이제 잘 살펴보지 않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 특성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계학습 모형을 그 잘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특성 선별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정 성별을 한 것과 안 한 것에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통계와는 이제 다르게. 그래서 인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4 장에서는 사실상 요 범주형 변수에 대한 얘기가 인제 4.3 절까지 인제 얘기고, 그리고 인제 4.5절 상호 자양 다항식이랑 인제 구간 분할 뭐 이런 거 있는데, 요 4.4 절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요 트리 모델을 이제 통해서 그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다면요. 그래서 사실상 요 4 장에서 그 주요하게 좀 살릴 만한 부분은 이제 4.5 절하고 인제 범주형 변수 정도? 범주형 변수는 뭐 그냥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이 이제 발생해서 인제 우리가 2 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 인제 4 장의 내용을 이제 끌어와서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선형 모형을 논의하면서 이 데이터 전처리와 인제 스케일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인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인제 선형 모형 논의하면서 3 장의 인제 주요한 그 거의 절반하고 4 장의 인제 주요한 부분을 이제 다룬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모델 평가와 성능 향상이라는 부분은 그냥 늘상 계속 필요해요. 지금도 모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조금 더 정교한 방법론이 인제 필요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제 5.1 절하고 5.2 절의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의 경우에도 오늘 제시가 이제 바로 될 겁니다, 선형 모형을 의지해서요. 그래서 그 3, 4, 5 장의 내용은 아직 못 들어갔는데 벌써 4-2 차라고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제 기초 공사가 됐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선형 모형의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3, 4, 5 장들이 총동원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총동원하는 느낌으로써 상호작용과 다항식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6 페이지. 4.5 절에 인제 "상호작용과 이제 다항식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그 다항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08 페이지 31번 입력에서 보시면 Pre-processing polynomial features, 요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인제 하는데요. 요 부분 일단 이 해당 부분이 인제 "여기다."라고 하는 점을 인제 상의를 드리고 그 상태로 인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cikit-learn의 pre-processing, 그죠? 말도 어려운 polynomial features, 이렇게 인제 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다항식 차원 확장기라고 부르고요. 이 확장기의 설정은 이제 디그리 인제 2 하겠습니다. 요거는 2 차수까지 이제 차원을 확장한다는 거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2 개씩 서로 곱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기를 통해서 x2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인제 fit transform 인제 결국은 인제 트랜스폼을 인제 한꺼번에 이제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보스턴 데이터 이렇게 인제 수행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x2 이후의 이제 영역인데 요 x2의 그 마지막 두 부분을 여기서 인제 복사 붙여 넣기를 이제 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13 차원이 104 차원으로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104 차원은 원래의 13 차원도 인제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x1의 제곱뿐만 아니라 x1과 x2를 곱하고 요런 것들이 인제 수행이 이제 되기 때문에 원래의 차원에 더하기 그죠? 13 콤비네이션 2가 그죠?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인제 제곱이니까는 거기에 또 13 개가 이제 더해질 거고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해 가지고 차원이 많이 인제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요런 것들을 이제 직접 수행하기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요런 API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 API가 속한 패키지의 명칭을 이제 보시면 Pre-processing 전처리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제공을 이제 합니다. 이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 인제 자명하다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근데 왜 굳이 인제 전처리인가라고 하면 모형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인제 기존에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제 다르게 인제 바뀌어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처럼요. 그러면 인제 모형이 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 모형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가 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경험하겠죠. 원본의 데이터는 얘는 이제 경험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그 우리가 인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기법들이 알고리즘마다 좋아하는 전처리들이 있어요. 혹은 필요한 전처리가 있어요. 모든 전처리가 같은 인제 모든 알고리즘한테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 모형의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성 공학을 통한 차원 확장으로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켜 주고자 했고 그것의 목적은 과소적합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소적합이 개선이 됐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평가를 해 보자면 매우 그렇죠. 70 점대 맞던 애를 90 점대로 끌어올려 놨잖아요. 만약에 그 입시 학원에서 이런 데가 있으면 난리 나겠죠. 선생님 우리 애가 뭐 70 점대인데 이게 거기 보냈더니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 점수를 90 점대로 끌어올린 거야. 우등생의 범위로 인제 끌어올린 거죠. 뭔가 이제 잠재력이 있는 인제 사람의 범위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 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과소적합을 개선을 해야 수능 점수를 뭐 기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차원 확장이 그 방법이 어쨌든지 간에 선형 모형의 표현력을 증가시켜 준다. 물론 인제 이런 방법은 그 안 되겠죠. 차원 확장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요 똑같은 속성을 계속 복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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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이렇게 하면 성주야, 이것도 말하자면 차원 확장이잖아. 1 차원을 내가 4 차원으로 만들었다. 에헷? 이렇게 인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차원 확장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차원 확장인데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제 모형이 이 똑같은 정보인데 그러면 인제 '굳이 얘네들을 이제 살려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차원 확장을 했지만 정보 자체가 더 증가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차원 확장을 할 때는 뭔가 인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정보를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과소적합은 확실하게 꽤 많이 개선이 됐다. 요런 점입니다. 요 효과 잘 확인되시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이제 싱크를 다시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이제 308 페이지, 309 페이지를 이제 통해서 수행을 이제 했는데 요 31번 입력의 폴리노미얼 피처스 인제 임포트하는 부분 이제 살펴봤고 그 309 페이지에서는 요 디그리를 10 으로 했어요, 10. 그러면 인제 요거는 인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 지금 인제 이 교재에서는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요 x를 그 1 차원짜리를 가정한 거예요. 근데 폴리노미얼 피처스 디그리 10 으로 하면 이제 x1의 제곱 네 10 차수까지 요렇게 인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요거는 인제 그 원래의 특성이 인제 하나였기 때문에 얘랑 이제 서로 다르게 곱하기를 수행하는 콤비네이션의 조합은 없잖아요. 그래서 "10 차원을 사용했으므로 10 개의 특성이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특수한 상황의 경우만 이제 해당하는 거죠. 이제 기존의 특성이 하나 밖에 없을 때는 10 개의 특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인제 얘기하기가 간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다 복잡한 그 분포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인제 수행했을 때 "선형 모형의 표현력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인제 제가 보여 드렸던 예시와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모형 자체가 그 선형 모형인데 어떻게 이게 구부러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의아하실 텐데 이 근본적으로 선형 모형을 선형 모형이라 부르는 거는 이제 가장 낮은 인제 1 차원에서는 이제 직관적인 이제 직선이 되잖아요. 근데 2 차원 이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가가 달라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10 개의 그 특성이 있는데 그 10 개의 특성들이 처음에 x1 으로부터 유도가 됐다면 요 x축 만약에 서로 다른 독립적인 특성인 경우에는 그러면 인제 x1 하고 x2가 완벽하게 이제 독립적인 특성이다. 얘를 이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특성이 있으면 이제 선형 모형이 이렇게 평면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요. 그리고 특성을 수집할 때는 이제 서로 뭔가 유도된 특성이 아닌 의미 있는 특성들을 수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쉽지는 않죠. 왜냐면 키 예를 들어서 x1이 신장 키라고 하고 x2가 인제 체중이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독립적인가가 보통 아니에요. 왜냐면 키가 2 미터인데 몸무게가 10 킬로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수집하는 것들은 많은 경우에 뭔가 인제 연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키가 2 미터라고 해서 체중이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키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키가 2 미터인데 빼빼 마른 사람도 있고 뭐 체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우람한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체중을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키가 2 미터라면은 아마 "체중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게 10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매우 의외일 거예요. 10 킬로그램일 확률은 매우 의외일 거고 그보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요 키에 따른 평균 체중이라고 하는 그 범위 자체가 아마 인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10 킬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뼈 무게가 그거보다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선형 모형을 이제 종종 이 평 뭐 2 차원에선 평면이고 이제 그 이상에서 이제 초평면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수학적으로는 이제 x1하고 x2가 완벽하게 이제 직교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언제 있냐면 이제 속도와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성분을 분해하잖아요. 수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의 이제 두 가지로 분해가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방향이 두 벡터의 인제 합으로 결정이 되죠. 근데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수직 방향의 하나하나랑 수평 방향으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직교좌표계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직과 수평은 완벽하게 이제 독립적이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기계학습이나 인제 통계에서 다루는 특성들을 종종 이제 통계에서는 이제 독립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독립 변수이어야 된다고 인제 정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서로 인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보가 안 겹쳐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키랑 체중의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라든지 환율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고 뭐 금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가 인제 주식 시장의 코스피 지표가 어떻게 바뀌면 다른 지표들이 또 이제 바뀌고 근데 그게 연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인지는 이제 분명하지 않죠.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 그냥 그 공식을 적용해서 그냥 돈을 벌어내 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게 이제 근본적 불가능성에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실행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종종 우리 뭐 여행 갈 때 우리 부인이랑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티맵을 이제 보면 이제
최적의 경로 이렇게 막 그 나오잖아요. 뭐 3 분 뭐 5분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더 빠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10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 길을 안 택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그 "바람직하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일단 최적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없고 이 정보가 반영되는 이제 시간 차이가 있는데 10 분이나 15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 괜히 그 길로 갔다가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그 T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여기 막히는 길에 모든 사람들이 그 T맵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인제 이 거래에서 이익을 본다든지 하면 그 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거나 나만 알고 있는 경우에 이익이 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을 인제 그 이제 범죄급으로 인제 취급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그 서로 이제 공정하게 이제 플레이하자 이런 뭐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정하게 플레이를 하면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뭔가,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모르는 뭔 정보를 가지고 있길래 쟤가 갑자기 저 10 억을 태우지 100 억을 태우지 뭐 1 조를 태우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인제 여기서 '선형 모형이 어떻게 이게 구부러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를 납득을 좀 못 하실까 봐 요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 변수다."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면인데 그거는 이제 이론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특성들은 연관성이 이제 높은 이제 연관성이 이제 다양하죠. 꼭 높다기보다. 안 높으면 좋죠. 그만큼 이제 새로운 정보를 이제 많이 가져왔다는 거죠. 즉 그 코스피를 지표를 예상하기 위해서 남들도 다 보는 정보를 가지고서 해요. 그러면 그냥 T맵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그 시장을 이제 상회하는 그런 투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 그냥 막히는 길에서 그냥 같이 가야 돼.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특성들이 매우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X1으로 통해서 굉장히 인제 예측이 가능한 아주 강한 연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사실상 그냥 하나의 변수 x1만 x축의 이제 값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항식의 어떤 차수가 이제 증가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선형 모형인데 어떻게 이게 구부러졌냐. 그거는 인제 특성들이 어떤 연관성을 이제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 선형 모형의 그 x축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인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형이 곡선을 가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대단히 모순적인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선형 모델은 특징 차원에 따라 표현력이 증가합니다. 1차원 특징인 경우 직선의 결정 경계를 생성합니다. 2차원인 경우 원래는 평면을 그리게 되는데 다차원의 2차원 평면에서 표현하기 위해 x2가 x1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포물선이 그려집니다. 3차원인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x2는 x1의 제곱, x3은 x1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선형 모델에서 특징 차원이 증가할수록 보다 복잡한 모형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